참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은 없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사람이 좋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맞추고 참고 말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뒤로 미루며 살아온 날들이 한 번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아야 집안이 편해지고 내가 참고 넘어가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삼키고 오늘도 웃으며 지나가고 오늘도 속으로만 아파합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면 참을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법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여도 속에서는 작은 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 금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 만큼 커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착하게 참는 마음이 왜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끝내 행복해지기 어려운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참고 산다는 말은 언뜻 보면 인내이고 배려이고 미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 제자리에서 묶여버린 감정, 나를 포기하는 선택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 줄까 두려워 말을 삼킨 적이 있나요? 집안이 더 힘들어질까봐 억지로 웃은 날이 있었나요? 나만 참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던 날이 있었나요? 우리가 그때마다 느꼈던 막막함은 누구 탓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법칙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고 참는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흐르지 못한 감정은 우리 안에서 굳어져 삶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됩니다. 지금부터 착하게 참는 사람이 왜 행복해지기 어려운지, 그 마음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당신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다시 밝아질 수 있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착하게 참는 마음이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이유. 살아오며 우리는 참아야 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배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내가 조금만 참아라. 이 말은 늘 당연한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기 위해 참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내 마음을 포기하며 참고 살아온 사람은 어느 순간 이상한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는 동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참는 동안 어떤 문제도 실제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항상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그러나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참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참는 순간 나의 감정은 멈춰서고 내 안의 진실한 목소리는 닫혀버립니다. 나를 가장 잘 알아야 할 내가 나에게 등을 돌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은 조금씩 약해지고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 외로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한데 말하지 못하고 서운한데 표현하지 못하고 속이 타들어가는데도 누군가를 위해 웃었던 날들. 그날들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돌처럼 남아 삶의 흐름을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착한 사람일수록 참는 일을 쉽게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피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이 보기 싫고 자신의 감정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배려는 종종 나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남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을 먼저 버리고 남이 편해지기 위해 나는 불편을 껴안고 남이 웃기 위해 나는 눈물을 삼킵니다.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왜 항상 힘들기만 할까? 나는 왜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을까? 나는 왜 행복이 멀게만 느껴질까?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참는 마음은 처음엔 작습니다.
하지만 계속 쌓이면 마음의 바닥을 가라앉히고 기운과 의욕을 잃게 만들며 삶의 색을 점점 흐리게 만듭니다. 참는 순간에는 조용히 버티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그동안 참고 살아온 당신의 마음이 더는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참아야만 했던 그 시간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방향을 모른 채 최선을 다해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그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2부 참음이 미덕이 되는 순간과 독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려서부터 참는 것이 인내이며 참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며 참는 것이 문제를 키우지 않는 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참는다는 말을 곧바로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참음이 미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참음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을 흐리게 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참음이 미덕이 되는 순간은 내 감정이 잠시 흔들릴 때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마음입니다. 그 참음은 자신과 상대를 동시에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참음이 독이 되는 순간은 내가 상처받고 있는데도 말하지 못하고 내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버티기만 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할 때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의 흐름은 전혀 다릅니다. 미덕이 되는 참음은 마음이 여유로울 때 선택하는 잠시의 멈춤이고 독이 되는 참음은 마음이 아픈데도 강제로 누르는 지속된 억압입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길을 잃습니다. 자신의 참음이 미덕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이 되어 삶의 기운을 조금씩 약하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말을 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입을 다물어 버린 적, 다투기 싫어서 억울함을 삼킨 적, 가족이 힘들어할까봐 속상한 마음을 감춘 적,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말한 적, 이런 선택들은 그 순간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사는 게 버거울까 하는 질문이 찾아옵니다. 참음이 독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계속 참으면 상대도 나의 마음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내가 괜찮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내가 늘 웃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 참음은 당연함이 되고 그 당연함은 내 삶을 짓누르는 무게가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배려 깊은 사람이 참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나는 남을 챙기며 살아왔지만 정작 나는 누구에게 챙김을 받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당신이 참아온 마음은 미덕이 아니라 외로움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은 버텨온 시간이 길어도 한 번의 깊은 이해로 새로운 길을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음 속에 숨겨진 상처를 하나씩 드러내고 그 상처가 어떻게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지 차분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참는 버릇 때문에 아프지 않도록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3부 관계 속에서 계속 참는 사람이 먼저 무너지는 이유. 관계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각자의 마음이 다르게 흐릅니다. 누군가는 마음을 표현하며 다가가고 누군가는 마음을 감추며 멀어지고 또 누군가는 충돌을 두려워해 조용히 자기 감정을 눌러버립니다. 특히 착한 사람들은 이 세 번째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고 상대가 불편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니
자신이 조금 더 참으면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조금 더가 언제나 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참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다치게 하고 상대에게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이런 게 괜찮은가 보다. 저 사람은 화내지 않는 성격이구나. 저 사람은 참는 데 익숙하구나. 이 오해가 쌓이면 상대는 점점 요구를 늘리고 나는 점점 감정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면 참아온 사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것은 늘 양보하던 사람에게는 자신을 위한 힘이 이미 바닥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 안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흔하게 벌어집니다. 가장은 책임을 짊어지느라 참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참습니다. 형제자매도 서로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 참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참지만 그 참음이 서로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관계는 진심의 교류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는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침묵으로 바뀝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상대는 그 침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참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 라는 서운함을 품고 상대는 저 사람은 아무 말도 없으니 괜찮겠지 라는 착각 속에 머무릅니다. 이 두 마음이 부딪히는 순간 관계에는 작은 금이 생기고 그 금은 시간이 지나며 큰 틈으로 벌어집니다. 결국 참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감정이 고갈되고 기운이 빠지고 삶의 의미가 희미해지면서 자신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는 사람의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짐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 혼자서 무거운 마음을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는 함께 짊어질 때 비로소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4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상처의 진짜 근원.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감정이 움직이고 기억이 쌓이고 상처가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도록 참고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상처들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상처는 처음에는 미세한 긁힘처럼 별것 아닌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덮고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혼자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작은 금은 어느 순간 커다란 상처로 자라납니다. 이 상처의 근원은 남이 준 말이나 행동보다 내가 스스로에게 외면했던 감정, 내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순간들입니다. 억울한데도 그냥 넘어가자 하고 눌러버린 마음, 서운한데도 말하면 분위기만 나빠질까 하고 삼킨 말, 힘들어도 나만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고 스스로를 다그친 생각, 이런 선택이 쌓이면 감정은 흐르지 못한 채 한자리에 고여버립니다. 고여있는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흐르면 맑아지지만 막히면 탁해지고 오래 고이면 썩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흐르지 못한 감정은 삶의 에너지를 흐리게 만들고 어느 날 갑자기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 무기력, 외로움, 분노로 바뀌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 예전에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사실 그 갑자기는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참음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표면으로 올라온 순간일 뿐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참아온 시간만큼 상처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 참았을 때의 상처는 작지만 10번 참으면 모양이 바뀌고 100번 참으면 방향이 바뀌며 1000번 참았을 때는 그 상처가 마음의 일부가 되어 삶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저 살아내는데 바빠 자기 감정을 챙길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스스로를 외면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외면한 만큼 더 깊은 곳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결국 당신에게 작은 신호로 찾아옵니다. 잠이 잘 오지 않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사람이 갑자기 힘들어 보이거나 예전과 달리 기쁨이 느껴지지 않거나 이 신호는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제 그만 쉬자. 이제는 나를 좀 돌아보자.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 그 작은 목소리를 들은 순간 마음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5부 참음으로 유지된 인연이 왜 오래가지 못하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의 감정, 기대, 상처, 배려가 보이지 않는 실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연이 오래가는 이유는 서로의 진심이 오고 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연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진심이 멈추고 침묵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참음으로 이어지는 인연은 언젠가 한 번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음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진심이 아니라 희생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고 참는 순간 관계는 정직한 마음의 교류에서 멀어지고 상대가 모르는 희생으로 변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 희생도 괜찮습니다. 내가 참으면 편해지고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 같고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참음은 조금씩 쌓이는 빚이 되어 결국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그 빚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으로, 표정에 드러나는 피로함으로, 말수가 줄어드는 침묵으로, 그리고 결국 관계에 스며드는 거리감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살아오며 가족을 위해 참아온 날들이 많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시부모 친정 부모를 위해 수없이 이상을 포기하고 수없이 마음을 눌러왔습니다. 그렇게 유지된 인연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한쪽이 조금씩 희생되고 있었던 인연입니다. 문제는 희생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참고 버티는 동안 다른 사람은 그 참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불균형을 향해 기울기 시작합니다. 참는 사람이 항상 양보하는 사람이 되고, 항상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고, 항상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참음의 끝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참아온 사람은 지쳐버리고 상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관계는 예기치 않은 갈등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아픈 지점은 상대는 변한 것이 없는데 참아온 사람만 마음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참고 있던 사람만 상처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음으로 이어진 관계는 겉으로 보기엔 오래 지속되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음으로 만든 인연이 무너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참음을 깨닫는 순간 그 인연은 처음부터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진심을 조금이라도 말하고 작은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의 무게를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 관계는 다시 따뜻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참음이 만든 벽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어렵지만 작은 솔직함 하나로 서서히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6부 참고 살아온 마음을 내려놓는 전환의 지혜.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말하면 늦은 것 같다고. 내가 참던 방식을 갑자기 바꾸면 주변 사람들이 당황할 것 같다고. 지금이라도 참고 사는 게 가장 평화로운 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참음으로 이어진 평화는 겉으로만 조용할 뿐 내면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균열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참음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 누군가와 싸우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다시 내 편으로 되돌리겠다는 작은 다짐일 뿐입니다. 참고 살아온 마음을 내려놓는 첫 단계는 바로 나도 힘들었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온 분들은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것조차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 미안함이 자기 돌봄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참아왔고, 충분히 노력해왔고, 이제는 나도 따뜻한 자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크게 말할 필요도, 극적으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작은 감정 하나를 솔직하게 꺼내는 것.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다고. 이런 말은 듣기 어려웠다고. 이런 순간에는 마음이 외로웠다고. 이 한마디가 오랫동안 굳어 있었던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어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경우 상대는 그 말을 처음 듣는다는 사실에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더 다정해지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참아온 사람은 묻힐 뿐이지만 말하는 사람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희생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다 포기하며 살기에는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는 선택이 남을 힘들게 하는 선택이라는 옛 믿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챙기는 일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건강해야 관계도 건강해지고 삶도 따뜻해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연습입니다. 과거에 참아왔던 기억을 떠올리면 분노와 서러움이 올라오고 앞으로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 고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고 조금은 가벼워지고 조금은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환의 지혜란 크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를 천천히 쌓아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감정 하나를 인정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떠올렸다면 이미 치유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살아온 시간들은 당신의 탓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결과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고 당신의 삶을 당신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7부 행복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깨달음.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말하지 못한 순간들, 혼자 견뎌낸 밤들, 내 마음보다 남의 마음을 먼저 챙겼던 날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지나며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는다고 인생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며, 참는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아니며, 참는다고 마음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아온 마음일수록 더 쉽게 부서지고 더 깊이 상처받고 더 오래 외로움을 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아온 시간이 길었다고 해서 앞으로의 삶도 참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언제든지 새롭게 피어날 수 있고, 삶은 언제든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행복을 되찾는 첫 번째 깨달음은 내 마음을 나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쓰느라 정작 자신에게 쓰지 못했던 따뜻함, 그 배려를 이제는 내게 먼저 줘야 합니다. 나를 돌보는 일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를 아끼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행복을 되찾는 두 번째 깨달음은 감정을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쌓여만 가던 감정은 흐르지 못해 고였고, 고이다 보니 아팠습니다. 이제는 조금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하고,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나누고, 조금 기쁘면 그 기쁨도 표현해야 합니다. 감정이 흐를 때 마음은 맑아지고,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행복을 되찾는 세 번째 깨달음은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치료보다 강력한 치유가 됩니다. 행복을 되찾는 네 번째 깨달음은 내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누구보다 많은 것을 버텨왔고, 많은 것을 지켜왔고, 많은 것을 감당해온 사람입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당신을 강하게 만든 시간이며, 지금의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참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내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느끼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숨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가슴에 조용히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참고 산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러낼 때 비로소 평화는 시작된다는 것. 당신의 인생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당신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어 앞으로의 길을 비춰주기를 바랍니다.